구독, 좋아요, 알지? 예, 안녕하십니까, 미용대우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뷰티업을 하면은 쉽게 부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예. 뷰티업을 하면 부자가 된다? 아, 부자가 될 수도 있죠. 부자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부자 된다라고 느끼는 게 미용 대부님을 좀 보고 하는 게 아닌가. 뷰티업은 그 주위에 그런 사람만 봤겠죠. 부자 된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주위에 쫄딱 많은 사람들만 보면 아, 뷰티업은 다 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기 주위에 뭘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있죠. 다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도 뭐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하면 실패 봐요. 망하는 것도 보고 흥하는 것도 보고 사명의식을 갖고 해야지. 뷰티업이라고 하는 게 워낙 종류가 많고 그다음에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뷰티업을 어떤 일이다라고 좀 이렇게 미용 대부님만의 정의? 지금 우리나라의 미용인들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사회자님? 많습니다. 교회만큼 미용실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큼 미용실도 많죠? 예, 미용실, 네일샵, 예. 메이크업샵, 피부샵, 반영구샵, 그죠? 속눈썹샵, 왁싱샵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인원은 60만 명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0만 명이면요, 거기 가족들이 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용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종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힘든 부분들도 의외로 많아서 어떤 특정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1에서부터 10의 어떤 그 힘든 걸 봤었을 때 미용업은 좀 어느 정도 수치라고 좀 미용 대부님께서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꾸미는 일이잖아요. 꾸밈 없이 사회 사업이 가능하나요?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더라도 한류라고 아시죠? 한류. K-팝이라든가 K 컨텐츠, 그죠? K 뷰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여지는 게 뭐죠? 헤어, 패션, 그죠? 모든 게 이 몸 하나가 전부 다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가 BTS 알죠? BTS. 그네들 배우십시오. 헤어, 패션, 화장부터 시작해서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게 한몫하죠. 그렇죠. 당연히 노래가 우선이겠지만 그 외에 걔들이 뭘 보겠어요? 비디오로 뭘 보겠냐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뷰티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뷰티는 필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전부 다 한국 뷰티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균형은 있죠. 어떤 종목은 해외에서 존경하는데 어떤 종목은 또 존경하지 않아요. 그네들이 더 앞장서 있어요. 그래서 K-뷰티 전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뒤쳐졌습니다, 우리가. 일부 분야는 많이 올라갔는데 일부 분야는 특히 반영구라든가 이런 종목은요, 의외로 처음에는 그냥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에 진출하고 싶어도 광고 제한받죠. 너무 이러다 보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약화된 어떤 우리 미용을 빨리 풀어서 1위가 되도록 해야죠. 전 세계에서 1위가 되도록 해야죠. 그건 제가 정부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구독! 보통 이제 미용 대부님 하면은 또 미용에 대한 성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산도 많고, 예, 뭐 건물도 몇 채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좀 쉽게 벌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좀 같이 들어볼 것 같은데요. 많이 벌었을 때는 그럼 어떤 느낌이셨고, 그 다음에 적게 벌었을 때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였어요, 제가. 많이 벌었을 때 사실 정신 못 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면 좀 금방 져진다 그러는 사람이 때로는. 근데 이제 주위에서도 이제 선입관을 가지죠. 너가 이번에 장사 잘 돼서 돈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상대도 좀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소와 같은데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너 돈 좀 벌었다고 돈 있는 척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평소와 똑같아도. 그래서 돈 많이 벌수록 더 겸손하라는 말이 그 말이고, 돈 적게 벌었다고 해서 너무 끙끙 앓으면 안 된다. 저는 제가 돈 없다고 한 적 없었죠. 저도 돈 없은 적 많았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내가 사업 안 된다, 장사 안 된다, 내가 돈이 없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줍니다. 반대로 찾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사업을 위해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 뿐이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뷰티업을 조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미용 대부님이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조금 남겨주시면 그런 분들이 더
미용에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언할 수 있는 또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언까지는 아니라도 저는 첫 번째는 미용을 해서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급히 먹는 떡이 체한다. 일전에 제가 뭐 20대에 5천만 원 생겼으면은 뭐부터 하겠느냐 했을 때 나 같으면은 5천만 원 가지고 가게를 오픈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창업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창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술을 습득하고 그걸로 해서 내가 창업하기 위한 오히려 준비해야 되는 마중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미용 뷰티를 하게 되면 급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간을 두고 내가 충분히 워밍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잘 익히고 제대로 배우고 난 뒤에 내가 뭐 사업에 도전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미용 분야는 내가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기술이 없이 그냥 돈으로만 사업하는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완전한 기술자였을 때 사업을 시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충분히 미용은요 가능성도 있고 시장성도 넓고 향후 더 그럴 거예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추입니다. 미용을 배우는 분들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충분한 자원적인 역량이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미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구독! 새롭게 시작하시는 미용인들 또 미용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또 힘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질문들이 분명히 올 거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알차고 말 그대로 진짜 보람이 있게끔 그런 좋은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